지금 이 연동이 이런 괴물이 나올지 저는 솔직히 몰랐어요. 이것이 연동형이라고 얘기할 때 저는 뜨악했습니다. 국민들로 쏘기는 겁니다. 연동형이라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만드나 봐요. 이재명 대표는 명분과 신뢰를 다 챙기고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겁니다. 이건 억지 주장이고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요즘 별로 마음은 안 듭니다만 선거 2달 남겨놓고 우리요 국민의힘 때문에 못하겠어요. 나름 뭐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다 라고 한다고 하는데 아니 왜 웃으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도 머리 웃음이 나왔는데 아니 그랬죠.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다가 입장 바꾼 사람이 이재명 대표예요. 둘 다 나쁜 S들이에요. 방패라도 들어서 이 파일을 나누겠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이 말도 강조를 했습니다. 저는 이해를 하나니까 김 교수님 이해를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해하지 마세요. 이해할 거 없어요. 그냥 발로 해주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박상병 시사평론가 김은경 인하대학교 초빙 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표의 연동형제 도입 시에 각 정당의 유불리 따져보고 이후 파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준연동형제 선언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여당의 위성 정당을 막을 방법이 없다. 민주개혁 선거 대연합을 구축하여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끌겠다. 5천만 국민이 큰 영향을 받을 선거의 선거 제도를 이재명이라는 사람 한 명의 기본에 맞춰서 정한다는 게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고 초현실적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로 결정이 났는데요. 이 과정이라든지 이 결정 내용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 한 말씀 듣고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예. 명분과 예. 실리 중에 저는 명분을 선택했다. 좀 옳은 결정이라고 일단 보입니다. 발표 전까지는 이 국힘에서 제안했던 권역별 병립형으로 다시 행 또는 이제 회귀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사실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아쉬운 면이 있지만 준연동형제를 유지한 것은 일단 잘한 선택이라고 일단 보입니다. 민주당 이탄 의원도 최종적인 이 대표의 결단으로 선거제 퇴행을 막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또 이렇게 SNS에 올리기도 했거든요. 정당의 득표율을 가지고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식이에요. 정당의 득표율과 연동되는 거란 말입니다. 받은 만큼 의석수 갖자. 그렇죠. 20년 만에 된 거거든요. 예. 지금 이 연동이 이런 괴물이 나올지 저는 솔직히 몰랐어요. 20년 동안에 저는 일관되게 연동형 비례제를 할 수밖에 없다.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데. 그래도 좀 기대를 걸었던 것이 이재명 대표였어요. 근데 선거 2달 남겨놓고 난 다음에 저 못하겠어요. 지난번 총선 때 같이 가십시다. 이것이 연동형이라고 얘기할 때 저는 뜨악했습니다. 이거 연동형 아니에요. 국민들로 쏘기는 겁니다. 연동형이라고. 민주당은 실리도 챙긴 거죠. 그렇게 저는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만드나 봐요. 엄청난 실리를 챙긴 거예요. 이재명 대표도. 왜? 이 연동형을 주장한 사람은 민주당이고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명분과 실리를 다 챙기고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겁니다. 실리도 챙겼다고 하는데요, 교수님? 지금 국힘은 오히려 병립형을 지금 원하고 주장하고 있었고 위성정당을 지금 만든 장본인을 지금 민주당 또는 이재명의 결정이라고 보지만 본인들은 이미 이 국민의 미래라는 위성정당을 창당을 했어요. 온라인 상으로. 그래놓고 이제 와서 이것이 모든 게 민주당 또는 이재명 대표의 결정과 책임이다라고 보는 것은 이건 억지 주장이고요. 그리고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된 연동형제를 가는 걸 원했죠.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시간상 그리고 이 협상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걸 민주당이 혼자 결정할 수 없잖아요. 국힘이 그동안 어떻게 해왔습니까? 계속 이런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았고 모든 제안들을 다 거부하고 반대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민주당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이었다라고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우호적인 제3 세력을 모아 상생 정치를 하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거는 이재명 대표한테 쏟아질 역풍을 무마하기 위한 일종의 물타기 전략이죠.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부터가 이재명 대표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런 말을 하면 미안하니까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고요. 정의당도 올 수도 있고요. 환경당도 올 수도 있고요. 무슨 당도 올 수 있고요. 해가지고 통합을 할 거예요. 그러면 괜찮죠. 이런 얘기를 말입니다. 그 의미 없어요. 소수 정당에 한 명 들어온다는 거 의미 있는 게 아니고 국회의 교수단체 의석수를 3개, 4개 정도를 만들자는 얘기예요. 기본 취지가 교수단체를. 그러면 민주당이 이번에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 의석을 15개 가져간다 칩시다. 다른 정당이 몇 개 줄까요? 안 주죠. 당연히 안 주죠. 생색내기? 조금? 생색내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안 주는 것보다 낫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안 주는 것보다. 그것이 아니라 연동형 비례제를 택한 민주당의 판단치고는 너무도 옹졸하고 너무도 국민들한테 면목이 없는, 물론 이재명 대표가 사과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식으로 연동형 비례제라고 요거 얘기하면은 저는 아예 하지 말라 그래요. 차라리 병립형이 낫다는 거예요. 이렇게 갈 바에는. 그 원칙만 지켰다가는 만약에 준연동형하고 위성정당 이런 거 안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의석수에 너무 손해 보잖아요, 민주당.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정당을 만들면은요,
거기가 의석수 다 가져가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은 젖잘싸가 되나요? 뭐 그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칼을 들고 덤비는데 우리가 지금 맨손으로 싸울 수 있느냐. 또 다른 위성정당으로 완전히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 민주당이 의석을 다 갖지 않겠다.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민주당 의원들이 또는 민주당에서 다 후보로 공천하지 않겠다. 이걸 결정하면서도 굉장히 괴로웠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가지 못한 부분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도 범야권이 이렇게 연대해서 거기에 좀 힘은 받았겠지만 그 이전에 이게 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이다. 진보정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눈물 젖은 빵을 지금 거의 50년째 먹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정당들이 국회에 교섭단체로 가야 된다고 봐요. 연동형 비례제는 딱이에요. 정당 득표율 한 10% 정도만 얻으면 30석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예. 이들이 움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는 누가 만들어줘야 되냐면 민주당이 만들어줘야 돼요. 왜? 이 제도를 주장했으니까. 안 만들어준다고요. 그것도 시간도 총선 2달 남겨놓고 결론 내리잖아요. 예. 혼자서 이거는 예. 진짜 대한민국 선거제도를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예. 요즘 별로 마음은 안 듭니다만 이 말한 내용이 바뀌었네요. 또 마음에 드셨다가 또 안 들었다 그래요. 예. 또 다음 주는 모르겠습니다만 김건희 때문에 별로 또 마음에 안 들어요. 아무튼 그러는데 이재명 대표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무슨 생각할까요? 이 선거 제도를 어떤 시험 끌다가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우리는 안 한다고 얘기했어요. 연동이 안 한다고. 그럼 안 하면 못 하는 거거든요. 안 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방법을 바꾸든지 아니면 설득을 하든지 뭘 내놓든지 민주당이 다수당이잖아요. 예. 소수당이면 지금 그런 말 안 해요. 다수당이잖아요. 2년 전에는 집권당이었잖아요. 예. 그러다가 뭐 했습니까? 이제 와가지고 선거 2달 나고 난 다음에 야당 대표 혼자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대한민국 선거제도다 박수 친다. 저는 전혀 그런 방식만 봤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와서 결정이 됐지만 사실 논의는 오래전부터 지금 국민의힘에게 민주당이 제안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위성정당 만드는 거 예. 금지한다든가 소수정당이 30% 할당한다든가 또는 뭐 권역별 최소 정당 득표율을 3%의 한석을 배정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제안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그걸 다 거부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준연동형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판단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병립형으로 가는 게 훨씬 한석이라도 더 들 수 있는 그 병립형이라는 것을 포기하고 민주당이 가장 어쨌든 보면 이로움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하고 그래도 지금 할 수 있는 그게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이지만 현실적인 판단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의 이 결정을 할 수밖에 예. 없었던 건 국민의힘의 지금까지의 태도, 자세 이게 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위성정당을 만든 국민의힘이 이미 만든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으로 돌아간 이재명 대표의 결정을 비판한다?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더 민주주의가 아닌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건 국민의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평론가님 왜 이렇게 국민의힘 왜 이렇게 자꾸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네. 4년 전에 연동형 비례제를 택할 때 그때 국민의힘은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예. 준비가 안 돼 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거잖아요. 또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아직까지 좀 시기상조다 얘기했는데 이런 뭐 꼼수 정당, 위성 정당 만들지 않았습니까? 저는 예. 아주 잘못된 방식이라고 봐요. 자, 그렇게 4년 지나왔습니다. 4년 동안 뭐 했는데요? 2년 전에는 집권당이었고요. 지금 국회 다수당이에요. 예. 당신들 못하고 우리라도 한다. 이 취지는 맞는 거거든요. 준연동형 예. 우리가 연동을 가야 되는 건 맞는 얘기예요. 개헌이 안 되는 이상 국회에서 맨날 기호 1번, 기호 2번만 싸워서 뭐합니까? 이번에도 하고 기호 1번, 2번 싸울 거예요. 3, 4, 5, 6번 존재 하나 많아요. 이런 선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취지에 맞게 이재명 대표가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선거 때도. 그것도 본인이 선거 2달 남겨놓고 우리요 국민의힘 때문에 못하겠어요. 그 말 하려고 약속을 예. 한 겁니까? 저는 너무도 이재명답지 못하고 더 예. 나아가서 지난 4년 동안에 시간만 보내다가 뒤늦게 이제 와가지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오히려 연동형 제도를 예. 폄훼하는 것이고 국민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4년 동안 뭐 한 겁니까? 아니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혼자 이 선거제를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계속 예. 협상 테이블이 있었어요. 개혁을 그렇죠. 하자는. 예. 4년 전에는 하셨잖아요. 분위기상으로는 병립형으로 회귀할 거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거든요. 예. 발표하기 전날까지도 언론에서도 그렇죠. 결정은 지금의 현 준연동형제를 유지한다고 하니까 예.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기회였던 거예요. 병립형으로 결정하는 순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욕을 다 먹게 되거든요. 이 오히려 역행하냐 퇴행하냐 역주행이다 이런 예. 식으로 다 욕을 먹으면서 국민과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면서 공격하기 좋은 거리였는데 준연동형제가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도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현실적 최선이다. 형식상으로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결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과정에서 물론 이제 당내에서의 여러 가지 또 의논도 이 비공식적으로도 있었고 예. 그다음에 이걸 당원들에게 물어보자라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결정을 했지만 이거 이상의 지금 결정을 하기는 어려웠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나름 이재명 대표가 리더십을 보여줬다라고 네네, 생각하시는 그렇죠. 거네요. 네. 평론가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준연동형 비례제도 유지를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아까 말한 이재명 대표가 명분과 실리
이 어려운 매듭을 푸른 나름 뭐 리더십을 발휘한 거다. 뭐라고 한다고 하는데 아니 왜 웃으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도 머리 웃음이 나왔는데 우리 연동형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좀 진화된 선거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1차적으로 민주당 책임이에요. 자신이 없으면 말을 끊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4년 전에 합의가 안 되면 다음에 연기를 했어야죠. 그때 민주당이 힘이 없는 정당이었으면 충분히 이해를 해요. 집권당이었고요. 다수당이었어요. 야당 때문에 못한다. 당시에 지금 국민의힘 때문에 못한다고 얘기하면은 이번 총선에서 다수당 만들어서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안 되는데. 어차피 안 되는 건데. 못 바꾸는데. 이재명 대표가 약속을 많이 한다 칩시다. 아주 좋은 약속을 했다 칩시다. 그럼 한 2, 3년 뒤에 무슨 말 할까요? 지금 국민의힘 때문에 못하겠어요. 또 그게 또 나올 거예요. 이렇게 가버리면은 선거제도를 얘기를 할 때 최소한 민주당은 앞으로 더 발전된 방안을 내놓기 어려워요. 왜? 안 믿어요. 또 아마 저거 국민의힘 탓하면서 못할 걸? 그러면 처음부터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든지 못하면은 다음을 미루는 것이 게임의 룰을 정하는 방식에서는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미 4년 전 일은 지나간 일이고 그렇다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결정, 다수당이 할 수 있는 결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때는 못하지만 지금은 위성정당 안 만들겠습니다. 기준이 똑같아야죠. 안 만들겠다고 서로 그러면 합의라도 했어야 되는데 법은 둘째치고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동의하지 않았거든요. 법을 만들려는 민주당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물론 더 적극적으로 해서 법을 만들었으면 좋았겠지만 국민의힘은 뒤에서 지금 계속 지금 창당 과정을 밟고 있는 것 자체가 겉으로는 준연동형제를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내심으로는 병립형이거나 아니면 지금의 준연동형제로 가야 된다라는 이미 그런 속셈을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더군다나 여기는 100% 지금 자기 의석을 국민의힘으로 가져가겠다는 그 당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민주당에서는 연동형 비례제를 가지고 카드가 오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싸울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거 못하겠다고 한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방패를 만들겠다. 그 방패가 위성정당이에요. 저쪽에서 나쁘지 않으니까 우리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얘기하면은 우리는 안 할게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옳다고 봐요. 우리는 안 한다고. 안 그러면 처음부터 말을 끊지 말든지. 이거를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안이기 때문에 이제 와가지고 선거 2달 남겨놓고 난 다음에 국민이라면 쟤네들이 나쁜 사람들이고 카드고 있으니까 우리도 비슷한 카드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 반칙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방패라도 들어서 이 파일을 나누겠다. 라고 이재명 대표가 이 말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칙을 하니까 우리도 반칙을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좀 반칙을 좀 덜 하면 좀 덜 센 반칙? 덜 심한 반칙 하겠다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뭐 반칙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 얘도 반칙하니까 우리도 반칙 안 하면 우리가 안 되니까 방패고 반칙이고 하네. 김홍희 교수님 이거 저는 지금 이 반칙 이재명 대표의 현실적인 방안 이해해요. 그렇죠.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다가 입장 바꾼 사람이 이재명 대표예요. 둘 다 나쁜 엑스들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이 원내에서 다수당이 또 돼야 이 개혁을 또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거고 그걸 또 이재명 대표가 약속을 했어요. 국민들 앞에서. 완수해 나가겠다 앞으로. 이게 지금 4년 만에 이게 어떻게 완전한 의미의 준연동형제가 되겠습니까? 법도 지금 위성정당을 막지를 못하고 있는데. 제가 다수당 되면 확실히 바꿉니까? 바꾸려고 지금 이번에도 이 약간의 반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다수당인데도 못했는데 또 다수당 되면 또 할 수 있겠느냐. 또 다수당 만들어달라고 또 얘기하는 거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안 되면 또 다음에 다수당 또 만들어주세요. 하면 돼요. 그래서 나쁜 짓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해를 하나니까 김 교수님 이해를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해하지 마세요. 이해할 거 없어요. 그냥 반론해 주세요. 병립형은 우리나라에 앞으로 여성정당, 청년정당, 무슨 환경정당에 나와서 한 15석이나 20석 정도를 가지고 국회에서 뭐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든 것이 연동형인데 이걸 누가 짚밟고 있나요? 국민의힘은 아예 처음부터 얘기하세요. 준비 안 되겠다 이거는. 민주당은 준비가 됐다. 준비된 게 이거냐고요. 이렇게 나쁜 정치를 하는데 어떻게 이걸 한쪽만 비판할 수도 없는 거고 한쪽만 칭찬할 수도 없는 건데 우선 지금 연동형 비례제로 한 자체가 완전히 발바닥으로 뭉개져 버렸어요. 누가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해본 거예요. 근데 민주당은 마치 이거 대단한 것처럼 우와 제3지대 영역을 확대해주고 대한민국 민주 정치의 선진화 제도를 만들어주네. 그렇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국민의힘은 그런 거 안 해요. 무슨 이준석 씨 나오고 안 합니다. 여기는 조국도 나오고 송영길도 나오고 감옥에는 송영길도 나오고 다 해가지고 마치 이것이 대단한 것처럼 이것이 민주당의 꿈꾼 연동형 비례제라고 하면은 민주당이 어쨌든 범야권의 맏형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다 갖는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 취지를 조금이라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치 맛보시죠. 박상병 시사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초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